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변동 현상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지난 1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법적 지각 변동이 임박했는데요. 바로 클래러티 법안의 최종 수정안이 이번 주 안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건 증권이다, 저건 상품이다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특히 자기 수탁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점은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제도권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으로 암호화폐가 정식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리플과 SEC의 지루한 소송전이 왜 그렇게 오래 끌었겠습니까? 명확한 법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리플 소송의 승소 결과를 아예 법으로 확정짓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히 리플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짓눌렀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기관 자금들이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어서 투자를 망설이는 것인데 이제 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불확실성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황금빛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선두주 주자인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오히려 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나섰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인베이스는 현재 법안의 특정 문구, 특히 스테이블 코인 수익 모델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발하며 수정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업계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소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로비 활동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법적 명확성을 요구할 때 코인베이스는 자사 수익 구조를 지키기 위해 전체 시장의 발전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지 데이터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 매출의 무려 20%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USDC 보상 수익에서 나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번 법안에는 은행권의 요구가 반영되어 스테이블 코인에 직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매우 우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코인베이스는 막대한 수익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싸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코인베이스의 행보에 대해 업계의 다른 주요 인사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파울로 아르도이노 CEO가 매우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는데요. 그는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향해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산업은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 업계의 분위기를 정확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1위 사업자인 테더조차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만 고집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공개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은 사소한 수익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 거대한 제도권 진입에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규제 준수라는 철학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라는 점이 여기서 강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수익 모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리플은 이미 RLUSD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충돌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리플은 DTCC나 뉴욕 멜론은행과 같은 전통 금융권의
주요 기관들과 이미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사업 모델을 재편해야 할 때 리플은 이미 완성된 모델을 바탕으로 법이 마련해준 성공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이 이번 법안 통과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매우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팀 스코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상원에서는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휴가 직후 의원들은 법안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는 최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시점은 4월의 마지막 2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상원 은행위원회 전체 회의, 즉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원 전체 표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70여 명의 상원 의원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미국의 금융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법안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토록 큰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토큰의 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토큰이 상품이고 어떤 것이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CFTC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SEC의 과도한 집행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제도권 편입 근거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수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 거래소나 은행에 내 자산을 위탁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 대선 전국과 맞물려 입법 논의가 완전히 표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악의 경우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시점이 2030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혁신의 동력은 약화될 것이며 우수한 인재와 자본은 미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특정 기업의 수익 모델을 보호하려다 미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수년간 저해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30일이 향후 10년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클래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무려 70%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동안 리플을 포함한 수많은 우량 자산들을 억눌렀던 불확실성이라는 족쇄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에너지를 축적하며 폭발적인 가치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트상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수준을 넘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 그리고 대중들이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법적 명확성이 가져올 이 거대한 상승장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안목과 결단이 결실을 맺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